다수의 그 공무원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아니,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 조합비군 철수를 주장하는 조직에 들어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폐를 끼치는 거. 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 기업이 잘못했으면 우선 1차적으로 사장이 책임지지만은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있지만은 결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는 말. 아니, 내가 공무원을 잘 단속을 못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됐는데 이거 저한테 시간 주면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가입하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천당에 사는 사람입니까? 이런 거는 너무 사소한 문제라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대통령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안전한데 미국산 쇠고기 위험하다고 난리를 치니까 대통령이 3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사과를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좌익들처럼 악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랄을 해야 될 때는 악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받고 무시당합니다. 소수라도 시끄럽게 굴면은 자기 몫을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애국 세력이 다수인데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적당한 대접을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안보와 국방의 개념은 이렇게 다릅니다. 안보는 국내 좌익 반역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국방은 북한군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도 노선이 체제의 적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면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은 주적 개념이 흐리멍텅해집니다.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임진강 무단 방류에 의한 한국인 6명의 사망, 개성공단 거주 한국인에 대한 수시 억류 사태 등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문책이나 보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우리 이상훈 장관님이 지휘하셔가지고 돌아가신 김성은 전 국방장관이 그렇게 노고를 이끌고 그 더위에 노력하신 결과 거의 100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드문 겁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이 다 주소 또박또박 적고 1000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이게 전체 유권자의 한 30%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했는데도 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하면서 계속 연합사 해체로 가겠다. 이런 대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것도 중도 실종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 중도 실종이라는 것은 주적과 동지를 구분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중도 노선이 대북 관계에서 적용되면은 우리는 핵 폐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물질적인 유혹으로서 핵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핵을 해야 하느냐. 핵을 가지고 있다가는 조만간도 아니고 몇 달 안으로 내가 망하겠다 라고 김정일이가 자각할 때까지 몰아세워야 비로소 그때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좋다. 김정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핵 폐기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요것만 들어주면 핵 폐기한다. 즉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만 해체하라.
그렇게 하면 핵 폐기하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고민입니다. 미국도 고민 안 하겠어요? 자, 이 사태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그랜드 바게인이라는 이게 과연 먹히겠느냐.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문제가 핵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요새 동아일보에서 연일 특종을 하는 국군 포로가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나왔는데 중국 경찰이 잡아서 또 북한으로 보낸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 세계에서 이런 인권 단합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니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를 탈출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독일로 보냈다. 이런 거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국민들이 그걸 보고 남의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100만 명이 청와대로 전화 걸고 편지 쓰고 국방부로 전화 걸고 몰려가고 해가지고 또 국회로 가고 해가지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간 생명 문제.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한 개인의 생명을 국가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고 우리 국민이, 언론이 이렇게 남의 불 보듯하는데 이런 사건이 예컨대 미국에서 있었다 하면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중국이 행패 부리는 데 대해서는 참을성이 매우 높아요. 미국이 조금 실수하면은 못 참는데, 일본이 무슨 실수를 해도 못 참는데, 중국이 행패를 부리고 중국 사람들이 작년 여기 연초에 서울에서 폭동을 하고 해적질을 하고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사대주의예요. 우리 몸속 깊이 빠져있는 1000년 이상의 대중 사대주의,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강제수용소, 공개 처형 등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협정을 맺을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6.25 남침을 누가 해드냐 하는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리고 문책하고 배상받을 거 배상받고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은 대북 정책에서 중도 노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핵 폐기도 안 되고 한국 사람들 정신만 망가뜨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그동안의 대북 정책을 반성을 하면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북한 사람들 만나면은 대통령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